자, 남욱이 풀려났습니다. 남욱이 풀려나자마자 재판에 출석을 해서 헛소리를 찍찍찍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언론에서는 받아 적고 있고요. 검찰의 조작 수사, 검찰이 풀 악셀을 밟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남욱이 외국에 도망가 있다가 입국하자마자 뭐라 그랬나?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CR도 안 먹혀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시장된 후에 공영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맛이 간 거야. 아니,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잖아. 내 입장에선. 내가 사업을 할 땐 선거운동하러 오셔서 그때 악수 한번 한 게 다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는 이재명이 무서웠나요? 이재명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남욱 겁나서 말 못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게 타이틀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건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왜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어떤 논리를 들이대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한계가 있어요. 퍼져나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은 정말 뼈 아픕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측이죠, 측. 이재명 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이재명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죠.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직접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자, 남욱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는 검찰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자,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남욱이 검찰 조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조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재판에 나와서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나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검찰이 자기들이 만든 진술 조서를 들이밀면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김만배에게 들어서 알았다. 남욱은 왜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 이재명이 무서웠다라는 거죠. 남욱의 말입니다. 자,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간 대장동 일당. 대장동 일당은 누구누구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자, 지금은 남욱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진술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주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남욱만 물고 늘어지고 있죠. 검찰은 말이죠. 그동안 이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따라 번복해 이재명 대표 측에 숨은 몫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아직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걸 주장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기사의 스킬이에요. 자, 김만배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대장동 일당 중에 대장이죠. 그런데 김만배는 또 누구냐면 얘 그냥 기자 출신이에요. 얘가 대장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 누군가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큰 사업에서 에이스가 됩니까? 아닐 수밖에 없어요.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기자가 성남 대장동 일대의 그 사업에 최고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상상하기 어렵죠. 현실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그 위에 누군가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건 음모론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김만배가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대장동 일당 중에 대장인데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남욱과 유동규, 지금 검찰한테 딱 붙어먹은 이 두 인간,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측 정진상, 김용에게, 정진상, 김용한테 얘기하면 되지만 이 대표 측이라고 표현합니다. 배당금 428억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자,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죄가 됩니다. 돈을 주기로 했다. 미래 범죄 관련된 제목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지만 주기로 한 것만으로도 벌할 수 있다. 죄목이 있어요. 자, 지금 검찰이 방향을 막 틀고 있어요. 걔는 마음먹은 대로 잘 알되니까 핸들을 막 꺾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뇌물로 갔다가 대선 자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돈을 주기로 밀약한 것. 이렇게 핸들을 막 꺾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난폭 운전에 대해서 언론이 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오락가락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원하는 대로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줬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 대표 측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죠.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사 쓰는 스킬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남욱은 2013년 유동규에게 전달한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 자, 여기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죠. 유동규와 남욱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요. 남욱은 유동규에게 아주 유리한 진술을 해줍니다. 3억 5,200만 원, 유동규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규의 죄는 완전히 가벼워지고 이 돈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죠.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직문에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 유동규는 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검찰이 유동규가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말했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는 건 내 추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증거도 없죠.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유동규에게 들었다, 김만배에게 들었다. 재판에서 증거 없이 지금 진술만, 증언만 계속 쏟아내고 이걸 기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 보세요. 유동규는 지금까지 검찰이 핵심 뇌물죄 그 범인으로 구속시켜놓고 수사했던 인물인데요. 어미준이 들어오고 나서 방향이 바뀝니다. 유동규는 죄가 없고 배달부가 돼버려요. 갑자기 말이죠. 그리고 남욱이 이 유동규가 배달부임을 입증하는 아주 유동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냅니다. 유동규가 받은 3억 5,200만 원에서 유동규는 2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김용, 정진상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규가 그러더라. 이 과정에서 유동규가 돈을 빨리 마련하라고 독촉했다고 증언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욱의 말에 의하면 유동규는 충성을 바친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는요, 이재명에게 잘렸어요. 이렇게 끈끈한 사이를 쉽게 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재명의 약점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을 그때 어디였죠? 무슨 관광공사 사장인가 여기에 냈다가 이재명이 빼버립니다. 유동규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돈을 전달을 하고 이재명에게 그 돈이 흘러가고 이렇게 중간에 배달부 역할을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칠 수가 있습니까? 못 내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동안 입도 뻥끗 안 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이 모든 건 어미준이라는 조작의 달인 검사 한명수, 누명 씌운 그 인간, 이 인간이 이 수사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고 뇌물에서 대선자금, 그리고 유동규는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 그동안 겁이 나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남욱은 3억 5,200만 원 중 9천만 원은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건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동규가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서 9천만 원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왔다. 유동규는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갔고 돌아올 땐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전달 외에도 술값 등 접대 비용을 쓴 사실도 폭로했다. 남욱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의 유흥주점 술값 등 410만 원을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정 실장 등과 술자리에 동석한 적은 없고 돈 계산만 했다고 한다.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회계사 정영학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 이날부터는 남욱을 증인석에 세워 신문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남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자, 지금 보세요. 지난 공판까지 정영학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언론에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영학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언론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남욱의 증언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대서특필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영학은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김만배와 정영학과 남욱 3명이 대장동 일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3명이 주장이 다 달라요. 정영학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 끝났는데 공판에서 나왔어요. 공판이라는 게 뭡니까? 공개 재판이잖아요. 그 공판에서 정영학이 증언을 다 했는데요. 그 언론에서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검찰이 풀어주자마자 바로 증언을 하고 그게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거는 있나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남욱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그렇다더라 라고 들었다. 자기가 직접 한 게 없어요. 내가 지시했다. 내가 그러라고 했다. 내가 돈을 줬다. 이게 없습니다. 얘가 그렇게 했다더라. 모든 증언이 다 그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증언은 재판에서 증거 없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 사법부도 문제니까 우리는 겁이 나는 거죠. 증거 없는 증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풀려나기 직전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의심스럽잖아요. 증거 없이 증언만 있는데 그 증언도 바꾼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뭐다? 우리가 법정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진술이 자꾸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 진술은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재판장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남욱, 유동규 다 말을 바꿨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술을 바꿨을 때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걸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뒤바뀐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검찰과 언론이 짜고 프레이밍하는 거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법부도 다 썩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 보세요. 검사 출신을 김앤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판사로 돌립니다. 사법부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경찰국을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만들어서 경찰 장악하고 검찰 조직 완전히 장악돼 있죠. 자, 이제 사법부만 장악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기니까요. 지금 언론들이 알아서 기는 것처럼요.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검찰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판사임할 때 김앤장 출신들 대거 뽑지 않았습니까? 걔네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술, 엇갈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겁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주면 춤춰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 검사 출신 수박들. 조응천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재명이 직접 해명하고 유감 표명을 해요. 검찰이 조작해서 언론 플레이 몰고 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해명을 하고 왜 유감 표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춤을 춰주면 언론이 대서특필해주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도 민주당 분열. 우리가 힘든 싸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앙일보의 이 헤드라인 하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